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계학습으로 똑똑한 컴퓨터를 만들자. 네 번째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순서는요, 사례 분석인데, 선형 회계를 통해서 기대 수명을 예측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데이터를 외부에서 가져오는 그런 경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디서 가져올 거냐면요, 이 캐글이라고 하는 이 웹사이트에서 가져올 거예요. 얘가 뭐냐면은 2010년도에 설립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실제 데이터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서로 질문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노트북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아주 좋은 분석 방법 같은 코드를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컴피티션입니다. 즉 A라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공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데이터를 가장 잘 분석하는 사람한테 상금을 얼마 줍니다 라고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거기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팀이나 개인에게 이제 상금을 주는 그런 컴피티션인데요. 여기서 이제 높은 여러분들의 랭킹을 얻거나 이런 이제 대회에서 여러분들이 수상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캐글 웹사이트를 가보면요. 간단하게 이게 이제 홈 해가지고 최신 뉴스들이 뜨고 컴퓨터 해가지고 이제 컴페티션 대회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대회는 여러 가지 대회의 정보와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고 카테고리들이 이렇게 쭉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쭉 나와 있죠. 노트북 환경에서는요, 데이터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훌륭한 이제 노트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트북의 장점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하고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의 코드를 공유하고 그 사람의 커멘트를 받고 또 그 커멘트를 바탕으로 개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가 있고 코스가 있어요. 코스는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 시각화라든지 혹은 파이썬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을 위한 파이썬 예제 코드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는 연습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네, 이와 같은 이제 연습 문제가 나와 있고, 이 연습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미션을 완수하고 나면요,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일정한 양식의 수료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하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는요,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하죠. 그죠? 여기서 만든 라이프 익스펙턴시라고 해서 평균 수명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이 책의 GitHub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나면요, 이와 같은 데이터를 볼 수 있어요. 국가명, 연도, 그리고 개발 도상국가인지 선진국인지 그런 정보들, 그 다음에 기대 수명값, 성인 1000명당 사망자 수, 그 다음에 유아 사망자, 1인당 알코올 소비량 등등의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나와 있는 데이터가요, 이와 같이 성인 1000명당 사망자 수, 유아 1000명당 사망자 수, 1인당 알코올 소비량, GDP 대비 보건 예산 지출 비율, 1세 아동의 B형 간염 예방 접종률, 그 다음에 미즐즈라고 해가지고요, 홍역 예방 접종률, BMI 전 인구의 평균 체질량 지수, 5세 미만 아동 1000명당 사망자 수 등등의 실제 데이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해보려고 하냐 하면은요,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대 수명을 예측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대 수명 데이터의 데이터를 우선 읽어오고 거기서 이제 결정을 확인한 다음에 분석을 해보는 그런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죠? CSV로 되어 있으니까 이 CSV를 다운로드 받아서 D 드라이브에 데이터 폴더에 두고 그죠? 판다스에 있는 read CSV 함수를 가지고 읽어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헤드만 출력해 보죠. 헤드만 출력해 보면 이런 정보들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총 5개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전체 데이터를 한번 출력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전체 데이터 중에서 이와 같은 피처들 있죠. 그죠? 이와 같은 피처들을 가진 데이터 한번 뽑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나오겠죠.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쉐입을 봅니다. 쉐입을 보면요, 2938, 12즉
12개의 피처들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총 데이터는 2938개의 행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결측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특별한 이유, 뭐 내전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나라의 데이터를 못 뽑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is null 해가지고 sum으로 해보면 라이프 익스펙턴시 평균 수명 데이터는 10개가 빠져 있고요. 이열 데이터는 빠진 게 없고, 그 다음에 알코올 소비량은 194개의 데이터가 빠져 있다는 것 등등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굉장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결손값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결손값을 제거할 때 앞에 어떻게 했죠? drop NA였죠. 그리고 in place 걸 true로 했습니다. 그러면 결손값을 모두 제거한 새로운 라이프 데이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라이프의 쉐입을 출력해 볼 수 있는데 이때 2938개의 행으로 된 데이터가 1858개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빠진 게 보니까 헤파티티스 B라 해가지고요. 1세 아동의 B형 간염 예방 접종률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에서 통계로 집계 안 하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이 빠져 있어요. 그죠? 자, 어쨌든 이런 형태의 결측 데이터를 제거한 그런 이제 데이터가 있는 그런 라이프 데이터만 모아봤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요, 각 특징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C본 라이브러리를 쓸 겁니다. C본 라이브러리의 히트맵 함수를 그려보면요, 이와 같은 연관 행렬을 그려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그림의 크기를 지정해 주는 것이고, 단위는 인치 단위이고요. 이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이와 같이 해가지고 이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행에 있는 이 기대 수명 있잖아요. 그죠? 이 기대 수명하고 상관도가 가장 높은 값이 뭐냐를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요거는 2열 값인데 연도랑 기대 수명이 사실 그렇게 뭐 상관도가 높지 않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 0.04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알코올 섭취량이라든지 요거는 좀 상관도가 높겠죠. 그죠? 아무래도 술을 많이 먹거나 할 경우 기대 수명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퍼센트 엑스펜디처 얘는 뭐냐면은요, 이제 그 나라의 보건 예산 지출 비율입니다. 그래서 보건 예산에 많은 지출을 하는 나라라면 아무래도 복지 수준이 높으니까 기대 수명이 조금 높을 것 같죠. 그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토탈 익스펜디처라 해가지고 정부의 총 예산 대비 보건 예산 비율이 되겠습니다. 등등의 이제 정보들을 쭉 뽑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느냐.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이 한 영역이 있습니다. 굉장히 하얗게 나타나는 히트맵에서 굉장히 밝게 나타나는 영역이 있죠. 그죠? 요게 뭐냐면요. thickness 10 to 19 years, 그 다음에 thickness 5 to 9 years 해가지고 얘가 뭐냐면요. 10세에서 19세의 저체중아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5세에서 9세 저체중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5세에서 19세의 저체중아 비율이나 10세에서 19세의 저체중 비율이 상관도가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봤더니 우리의 가정이 맞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굉장히 상관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은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해도 무방한 어떤 중복 데이터로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경우는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런 이제 인사이트를 이 표를 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상관도가 높은 값이 0.52 값을 가지는 데이터인데요. 뭐냐면은 BMI입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명은 그 나라 국민의 평균 체질량 지수랑 상관도가 제일 높더라 라는 결론을 여기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대 수명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특징들을 포함하면 전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코올 소비라든지 보건 예산 지출, 소아마비 접종률, BMI, GDP 이런 정보들만을 추출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재구성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얘만 가지고 선형외기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죠? 추정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life expectancy, alcohol, percentage, expenditure, measles 뭐 이런 내용들을 뽑아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일단 C본에 있는 쌍그래프를 그려봤고요. 이와 같이 플로팅을 해봤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역시 요 부분하고 그죠? GDP 부분이 보니까 좀 상관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3포드 그래프로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해가지고 20% 정도를 테스트용으로 빼고 그죠? 나머지 80%를 훈련 데이터로 만들어 가지고 X 트레인, Y 트레인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리고 얘를 선형 회귀 모델의 학습을 위한 그죠? 데이터를 주는 거죠. 그죠? 네, 요렇게 해 가지고 리니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얘의 프레딕션을 해보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X 테스트하고 결과가 X, Y 테스트 프레딕트가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Y 테스트와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만든 선형 회귀 모델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모델이 사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차를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앞서 살펴본 평균 제곱 오차하고 달리 여기서는요, 평균 제곱근 오차를 써보려고 합니다. 자,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 우선 1차 함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x, 요거를 y축이라 하고요. 데이터들이 이와 같이 분포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데이터를 위한 선형 회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선형 회귀 모델은 y 꼴 wx 플러스 b와 같은 이제 그런 형태의 그래프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아주 잘 설명하는 선형 회귀 모델을 만들었는데, 만일에 이제 베스트 케이스라고 하면 모든 데이터들이 이와 같이 그죠? 선형 회귀 그래프 위에 존재하면 이게 베스트 케이스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거의 완벽하게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추정해낼 수 있고, 그죠? 그 다음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결과값도 정확하게 예측해낼 수 있는데, 실제 세계에서는 뭐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선형 회귀 함수가 추정한 값하고 그죠? 실제 데이터하고 이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오차, 영어로는 에러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러를 구할 때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확대시켜 볼게요. 녹색 부분이 실제 값이 될 것이고, 파란색 부분은 선형 회귀 모델이 예측한 예측값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쪽 값을 실제 값 y라 하고 예측값을 y 프라임이라 할 때 y 마이너스 y 프라임, 요것을 에러 혹은 오차값이라고 합니다. 이 값은 음수나 양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보통 이 값의 절대값을 취해주는 경우가 많고, 요런 에러들이 사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에러 값들의 합을 우리가 보통 취해주죠. 그죠? 그래서 시그마 y 마이너스 y 프라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 에러 값은요, 전체의 합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개수인 n으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mean, 평균, 그죠? absolute error. 그러니까 에러의 절대값의 평균 이런 뜻이죠. 그죠? 약으로 MAE라고 이제 표기를 합니다. 우리말로는요, 평균 절대값 오차 이렇게 표기를 하죠. 그죠?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수학적 분석의 편의성을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제곱을 취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y 마이너스 y 프라임의 제곱을 취해주는 거죠. 제곱을 취해주게 되면 이제 뭐 양수든 음수든 모두 제곱을 하면 이제 양수가 되죠. 그죠? 그 값을 모두 합을 구한 다음에 역시 n으로 나눠줍니다. 이런 표기법을요, mean squared error 해가지고 평균 제곱 오차, 약으로 MSE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보정을 해줍니다. 얘는 모든 값의 제곱을 취해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의 오차는 실제 오차보다
지수적으로 커진 오차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민 스퀘어드 L에다가요 제곱근을 씌워서 그립니다. 요거를 루트 민 스퀘어드 L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말로는 평균 제곱근 오차 RMSE 라는 약으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요 평균 제곱근 오차를 이용해 가지고 오차를 분석을 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프 익스펙턴시 데이터에 있는 라이프 익스펙턴시 알코올 퍼센테이지 익스펜디처 여기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피처만 가지고 우리가 쌍그래프를 그리려고 해요. 자, 실행을 해보면 네, 이와 같이 쌍그래프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행위 라이프 익스펙턴시 알코올 퍼센테이지 익스펜디처 미즐스 폴리오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확인을 했고 우리는 이 중에서 요 8개 있죠. 그죠? 이것들 중에서 총 6개의 피처들만 뽑아 가지고 라이프 익스펙턴시 평균 수명 값을 y 값으로 하는 그런 선형회귀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선형회귀 모델을 가지고 이제 프레딕트를 하고 그죠? 민 스퀘어드 에러를 가지고 우리가 평균 제곱 오차를 구해 볼 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여기다가 평균 제곱 근 오차를 구한다 그랬죠. 그죠?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numPy에는 sqrt를 씌워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RMSE 값을 한번 출력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돌려봤더니 네, 이와 같은 쌍그래프 우리가 X축에는 테스트 값, 그죠? Y에 테스트용으로 빼놓은 실제 값하고 Y축으로는 프레딕션 값, 예측 값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그리는지를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봤더니 루트 민 스퀘어가 6.66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겠죠. 6개까지 볼 필요 있냐? 한 3개 가지고 선형회귀 모델을 만들어 봐도 되지 않을까? 자, 그럼 한번 돌려볼게요. 돌려봤더니 7.3이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보다 오차가 더 커졌죠. 그러니까 오차가 커졌다는 거는 아까보다 정확도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만일에 BMI하고 라이프 익스펙턴시만 가지고 한번 구해보면 어떨까?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죠? 네, BMI하고 평균 수명이 굉장히 상관도가 높을 거야 라고 했더니 일단 그래프 상으로도 상관도가 조금 많이 퍼져 있는 거 볼 수 있고 그죠?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는 7.3으로 역시 아까보다 더 커졌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한 6개 정도의 피처들을 쓰는 게 비교적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피처들을 조합해서 선형회귀 모델에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물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선형회귀 모델뿐만 아니라 스포트 벡터 머신이라든지 디시전 트리라든지 굉장히 많은 어떤 분석 방법들이 있는데 그 분석 방법에서도 오차를 확인해 가지고요. 그 오차를 서로 비교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차가 제일 적은 모델을 여러분들의 최종 모델로 채택하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선형회귀 모델의 예측값과 실제값을 쌍으로 가지는 데이터의 3포도도 그려보는 것을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과대적합, 과소적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과소적합, 영어로는요, 언더피팅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검은색 데이터들이 이와 같이 분포해 있습니다. 데이터들이 이와 같이 분포해 있는데 요게 우리가 만든 추정 모델이에요. 이 추정 모델이 사실 데이터의 분포를 설명하는데 적합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나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도 성능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입력의 특징을 늘리거나 혹은 모델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앞서 우리가 봤듯이 입력의 특징을 늘려봤더니 조금 더 피팅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었죠. 그죠? 여기서는 이제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적용되는 거를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시켜 봤더니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런 경우는 이제 오케이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성능이 매우 뛰어나요. 즉 여기에 있는 검은색 점들이
학습 데이터라고 했을 때 이 학습용 데이터를 거의 완벽하게 해석하는 아주 높은 차원의 모델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가 여기에 요렇게 들어오거나 요렇게 들어오거나 하면 이 데이터를 설명하는 이 데이터에 이 곡선이 피팅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이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얘는요 조금 에러가 있더라도 이와 같이 한 2차 함수 정도 2차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도 충분히 데이터를 설명하죠, 그죠? 오차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더 잘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잘 나오지 않는데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성능이 잘 나온다는 거는 뭐죠? 일반화가 잘 된 경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다가 너무 학습용 데이터만 최적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데이터를 늘려보면 되겠죠. 그죠? 데이터 수가 적으면 아무래도 그 데이터 수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최적화된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소적합이나 과대적합일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 다른 방법들을 써야 됩니다. 이때 이제 과대적합 같은 경우는요,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에 소수의 데이터에만 최적화된 모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위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해서, 그죠? 넣어주면 되는데, 실제 데이터를 조금 변형시켜가지고 넣어주면 되겠죠. 요렇게 하는 거를 데이터 증강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기계 학습을 하는데 굉장히 요긴할 것 같습니다. 네, 기계 학습은요, 인공지능 분야의 한 분야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배웠던 게 여기서는 선형회귀라든지 K-니얼리스트 알고리즘 한 두 가지 정도에 대해 살펴봤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 로지스틱, 리그레션, 디시전 트리, 네, 등등의 랜덤 포리스트와 같은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있고요. 이런 모델들은 여러분들이 추후에 이제 데이터 과학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14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